은행 돈은 안전하다는 착각.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데요.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하잖아요. 세금도 내야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조심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매일 쓰고 돈이 오가는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통장이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은행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2023년 3월 미국의 대형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했었죠. 저도 이것을 알고 나서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은행의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는데요. 이제는 은행 파산도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 넣어놓는 돈은 투자하는 돈이 아닌 안전한 내 노후를 위한 자산이 많은데요. 갑작스러운 은행 파산으로 마지막 남은 인생의 노후 자금이 날아간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직도 5천만 원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만약 잘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변경된 금융정책 정보를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서 금융정책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25년도 변경되는 예금자 보호한도와 디지털 화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의 금융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끝까지 집중하세요. 먼저 예금보호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금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죠. 지금까지 은행에 맡긴 돈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았죠. 하지만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뀌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더 많은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은행에 목돈을 넣어두는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죠. 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비상자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모으기 위해 예금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은행의 부부 공동명의로 2억 원을 예치해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이 보호되죠. 그러니 은행 통장 명의를 분배해서 저축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또한 모든 상품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 상품 펀드, 주식 등은 보호 제외됩니다. 주로 예금, 적금, 성격의 금융상품 CMA 등만 해당 사항이 되니 혹시 내 통장이 어떤 통장이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은 자체적으로 보호제도 지침을 따르고 있어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두 번째 디지털 화폐 도입 정보입니다. 돈의 특성이 변하는 과정을 알아야 내 돈을 잘 지킬 수 있겠죠?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더 유익한 정보입니다. 이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디지털 화폐는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화폐인데요.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우선 송금과 결제가 훨씬 빨라집니다. 실시간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기존에는 현금을 주거나 계좌 이체를 했지만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전자지갑의 예금 토큰이 가게 사장님의 전자지갑으로 바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되면 복지 바우처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정부는 디지털 화폐로 복지 지원금이나 연금을 빠르고 투명하게 지급할 계획이에요. 지금까지는 통장사본을 전달해야 되거나 번으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했죠. 정부가 전자지갑에 디지털 화폐를 바로 넣어주면 이 화폐로 사용하면 됩니다. 따로 카드 발급을 받거나 바우처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전자지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동전이나 지폐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훨씬 편리하겠죠. 또한 불법 거래도 차단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어르신들 보이스피싱이 많아 불안하셨죠. 이제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금융 범죄를 줄일 수 있어요. 탈세나 불법 거래를 막아 깔끔한 금융거래가 가능하죠. 반면에 디지털 화폐 도입에는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요. 그건 모든 거래가 추적될 수 있어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의 출처를 모두 공개해야 하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 특성상 해킹 위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아닌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규제와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은행의 모바일 앱에 들어가거나 지점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확인을 마친 후 디지털 지갑을 개설해요. 이후 디지털 화폐를 충전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됩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현금처럼 동등하게 쓸 수 있어요.
더 이상 통장에 돈을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관리할 수 있어요. 현재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시행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신한우리하나, 기업농협, 부산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은행들이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맡게 되고 예금 토큰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은행 예금 보호한도 상향과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예금 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죠. 또한 디지털 화폐 도입은 우리의 금융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단순한 정보로 들리나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 제대로 모르면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각 은행사에 1억 원 미만으로 재산을 분배해서 입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5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어 두었던 통장을 이율이 많이 주는 은행으로 합쳐도 되고요. 오늘 이야기 나눈 금융정책으로 본인 자산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 돈을 지키는 건 정부도 은행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이니까요. 막연히 설마 내 돈이 위험해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융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만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죠. 앞으로 더 많은 금융 꿀팁과 위험을 피하는 법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런 작은 관심 하나가 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